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직접 나와서 일부 언급을 했는데 장자연 사건을 직접 증언하고 있는 동료 윤지호 씨가 신변 위협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주었다. 근데 뭔가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스마트워치라는 건 이제 바로 누르면 바로 경찰과 시계처럼 차고 네. 있지만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가 되고 담당 경찰관이 바로 찾게 되죠. 네. 위치도 이제 추적이 되고요. 3번 눌렀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고 청원 게시판을 작성하던 시점이 무려 3번 버튼을 누른 후 9시간 거의 50분 됐을 즈음입니다. 네. 10시간 다 됐을 즈음이에요. 경찰은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으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냐 하는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이제 27만 건 이상의 국민들이 네.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이 청원에 동의를 누르면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는 사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국민들의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데 증인이고요. 네,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잠시 후 연결이 되는 동안 네, 연결이 되면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뒤늦게 인정을 하고 네, 경호 인력을 붙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일단은 이 신변보호 관련해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계 네. 결함인지 여부를 지금 정밀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3번이나 눌렀는데 10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담당 경찰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에서는 네. 업무 소홀 문제는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변보호 결정은 괜히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이 되면 스마트워치가 제공이 되는 것인데 네. 그 관련된 매뉴얼도 지금 따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힘들 때 이런 스마트워치를 받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청와대 게시판에도 27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공분을 비판하고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호 씨가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경호 인력을 배치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지금 혹시 경호 인력분들과 같이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옆에 같이 계십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프로 출연할 때도 저희가 경호 인력분들하고 사설 경호 인력분들 직접 고용하신 와서 야 많이 불안을 느끼나 보다 우리 제작진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날이라 하면 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수상한 기계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방송을 켰고 지금도 방송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네. 신변보호로 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기계음이 현장에서 들렸고 저와 경호원분들 모두 다 들으셨고 그 정황까지 다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들렸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고요. 네. 또 문고리가 아니라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한 차례 수리를 받은 바 있어서 그것도 보여드렸고 문 자체도 조금 찌그러져 있는 상태였고 위에서 오일이 흐른 흔적이 있었고 저희가 들어갈 때 가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자체가 또 누군가로 인해서 날카롭게 설사 자체가 끊어져 있었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고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스마트워치 3차례 눌렀고 그것도 다 보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출동도 물론 안 해주셨고 상황 자체 인지 자체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 프로 출연하셔서 과거에 이 사건 증언하시고 난 뒤에 교통사고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신변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날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 정확하게 몇 시간 만에 경찰과 연결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몇 시간이었는지 제가 기재를 했고요. 지금 제가 몇 시간이요? 9시간? 9시간 정도 후에 네. 그것도 이제 기사화가 되고 나서 보시고서 연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찰은 왜 안 됐다고 하던가요? 왜 이 스마트워치가 3번이나 눌렀는데도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던가요? 그것을 저에게 물으셨고 저는 제가 시스템 자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셔서 추후에 알려주신다 하셨고 세 곳으로 발송이 되고 신고 접수가 112로 가야 하고 네. 저를 전담해 주시는 분도 받으시고 경찰 측에서도 받으시고 세 곳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곳으로는 전송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되고 제가 누른 정황은 다 기계 기록이 남았고요. 네. 그리고 전담을 해주시는 분은 문자는 받았는데 위치가 호텔이어서 잘못 눌렀다 판단하시고 저에게 사실 자체를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신변 위협을 요청한 사람인데 당연히 경찰이 확인을 했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남은 그 연락이 안 되는 9시간, 10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다른 데 경찰 112에 신고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일부러 신고를 안 했고요. 도대체 얼마 만에 오시는지 도대체 네.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저도 제 할 일 하면서 경험분들이랑 잘 이동을 했고 어쨌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판단돼서 계속 수시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고 전화하셨을 때 저는 현재 위치가 어디로 파악되는데 거기로 가겠다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었고 네. 그리고 자정 정도 돼서 이제 다 오셔서 사과하시고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요. 그 후로 상황은 개선이 된 것이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찰의 경호 인력과 같이 있다고 하셨고 혹시 이제 지금 머물고 계신 곳 또 앞으로 당분간 한국 생활하면서 머물 곳 또 숙소도 좀 안전한 곳이 공급이 됐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게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좀 많이 원망도 했고 한데 저보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고 어쨌든 정책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경찰 측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그 범위 내에서마저도 사실 부실했던 건 사실이었고 인정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이 아니라 사실 제5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런 정책안과 보호시설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국민청원을 제가 직접 게시를 했고 네. 저도 답변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생각은 당연히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변함없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한 인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네. 전혀 경찰 측 반응이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세 예. 번이나 눌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중요한 눌러진 건지 알고 답을 안 했다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윤지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는 이상이 없다. 3번 발신된 것은 기계에서 확인됐어요. 네. 112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 그건 경찰 내부 시스템 문제고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 발송이 됐는데 네. 10시간 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스마트워치는요. 정말 이 위기에 처한 주로 여성들, 사회적 약자 네. 5,800여 명에게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보급하는 거예요. 위험에서 해제되면 도로 수거해 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서 2017년 8월에
50대 여성 한 분이 피살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신형으로 바꾼다고 하고 이름 신형이라고 합니다. 먹통입니다. 이 경찰이 해결해야죠. 네, 경찰이 뭐 늦게나마 신변보호팀 5명의 경찰 인력으로 경호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윤지호 씨에게 오늘 또 만우절이라서 그렇습니까? 무슨 악성 댓글이 달리고 가족들 비난하고. 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지호 씨가 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뭐 거짓말을 거기에다 할 또 수 있는 가족까지 날이라고 걸어서 네. 거짓말을 하더라도 만들어냈더군요. 사람의 네. 생명 가지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더군다나 가족까지 이렇게 거론한 부분에 있어서 윤지호 씨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처 없이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여라도 장난식으로 저런 글을 유포하시는 분,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퍼날르는 분 네. 모두 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 바꿔서요. 사건 하나만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아시죠? 그 네. 혼혈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이 정말 안타깝게 추락사한 사건인데 영상으로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반쯤에 인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중학생 5명이 골목길을 무리지어 지나가는데 무리 중에 베이지색 패딩을 입은 남학생도 보이죠?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1층 화단으로 이 학생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앰뷸런스가 이렇게 오길래 나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무서워 하더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하나는 꼭 넘어져 있는 거 들고서 이거 치러놨더라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또래 4명에 대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한 SNS에 러시아어 댓글이 달렸는데 가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는 죽은 우리 아들의 것이다. 숨진 피해 학생의 러시아인 어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너무나 그 참 경악스럽지. 그거 될 말이야 그이. 그건 될 말이 아니지. 세상에 왜 그래요? 아, 너무너무 또 속상해. 어디는 애그 심정이 어땠을까? 특히나 우리 국민들한테는 가해 학생이 그 죽은 네. 학생의 네. 패딩을 뺏어 입은 걸 가지고 네. 영장 심사에 참 출석하던 장면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게 우리 아이의 옷이다. 이게 네. 뭐 그 정말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가해 학생이 4명입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형을 현재 구형을 받았어요. 검찰에서 단기 5년, 장기 10년. 네. 법정 최고형입니다. 소년 범죄로는요. 네. 그런데 저 패딩을 입고 있었던 가해 학생과 여학생 가담했던 2명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을 했어요. 뉘우치면서 잘못했다라고 법정에서 네. 울었는데 나머지 2명 폭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폭행을 한 건 사실이지만 폭행 종료 후에 피해 학생이 스스로 떨어져서 사망했다. 따라서 폭행과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네. 없다. 이런 법조인에게 아마 조력을 받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가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점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정도 그 구형밖에 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결심 공판이어서 곧 선고가 나올 텐데 맞습니다. 당시에 정황이 많이 공개가 왜냐하면 됐어요. 검찰이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고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70판불가 거의 지옥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심지어는 침을 몸에 뱉고 뭐 입안에 뱉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30대만 맞자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옷을 벗기는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적 수치심까지 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허리띠 등을 이용해서 목을 졸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게 사실 미성년자가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들 정도이고요. 3개의 담배를 입에 한꺼번에 넣고 뭐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면 그때마다 또 때렸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4명의 가해자 중에 2명은 아직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네. 부인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뛰어내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적용이 돼서 법정 네. 최고형을 받게 된 혐의는 네. 상해치사거든요. 어쨌든 폭행으로 인해서 다치게도 했고 네.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고의적 살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2명은
죽음과 폭행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수사 네. 단계에선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만약에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한다면 단기 5년, 장기 10년보다 훨씬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네.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해치사가 적용된 것인데 그마저도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 가해 학생들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고 나오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찰도 이것밖에 구형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인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